안녕하세요, 리스펙입니다. 이번 영상은 비트코인과 테슬라는 야생마다라는 내용으로 공포감에 한 번 내리면 다신 탈 수 없는 비트코인과 테슬라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류가 말을 가축으로 길들여서 기르기 시작하면서 많은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생각해보면 인류가 만든 전쟁, 경제, 교통 등 모든 분야의 비약적 발전이 말에 의해서 일어났다고 생각해볼 수 있지 않을까요? 왜냐면 빠른 기동력은 그전엔 상상도 할 수 없었던 먼 거리를 이동하게 해줬고, 이러한 혁신을 통해서 그동안 걸어선 가지 못했던 타지를 아주 먼 곳을 갈 수 있게 되면서 서로 다른 문명들 간의 전쟁이나 무역, 외교 등의 국제관계가 형성되는 기틀이 처음 마련된 것이 인류가 말을 가축으로 길들여서 키우기 시작하면서부터가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하지만 곰곰이 생각해 보면 야생의 말을 처음 길들이는 게 쉬운 일이었을까요? 인간에게 길들여져 있지 않은 야생의 말은 누군가의 노력에 의해서 인간 품 안으로 들어왔고 그곳에서 가축화됐을 텐데, 그 과정에서 몇 명이나 그 등 위에 올라타서 걔를 길들여 보려고 하다가 낙사해서 죽었을까요? 아니면 엄청나게 크게 다쳤을까요? 그리고 잠깐 올라타서 정복했다라고 생각하면서 까불다가 자빠졌던 일들도 안 봐도 비디오입니다. 그냥 너무나도 많았을 것을 우리는 상상해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야생 상태의 말들을 잡아서 가축으로 길들이는 과정은 엄청나게 힘든 일입니다. 그냥 이렇게 돌아다니고 있는 야생마들을 잡아가지고 그 등 위에 인간이 탄다라는 게 쉬운 일은 아니죠. 지금이야 우리가 말이라는 존재를 탈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처음 그걸 시도한 사람들은 엄청난 혁신이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저는 변동성이 큰 자산에 투자하는 것도 같은 개념이라고 봅니다. 야생마의 등에 올라타는 거랑 똑같은 개념이라는 말씀이죠. 어쩌다가 한번 운 좋게 올라탈 수는 있어요. 그리고 그 야생마 위에 올라타자마자 말이 휘휘 하면서 달려가지고 신나게 바람 쐬고 돌아올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야생마가 늘 기분이 좋은 상태는 아니죠. 만약에 내가 올라탔는데 야생마가 기분이 안 좋아서 뒤틀렸다. 그러면 어떻게 해서든 자신에게 등에 올라탄 그 나약한 존재를 흔들어 제껴가지고 떨어뜨릴 수 있습니다. 말 입장에서 생각해 보자고요. 야생마 입장에서는 진짜 뭣도 아닌 놈들이 자기 등 위에 올라타서 깝죽대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기분 좋을 땐 좀 우쭈쭈 하면서 받아주지만 자기도 스트레스 받고 짜증나는데 위에서 누가 올라타가지고 신나게 막 엉덩이라도 때리고 있으면 짜증나서 어떤 식으로든 흔들어 제끼면서 떨어뜨리려고 할 거죠. 결국에는 우리가 로데오에서 보는 것처럼 이런 꼴이 나는 겁니다. 자칫 잘못해서 뒷발로 맞으면 그냥 갈비뼈 나가는 거고요. 떨어져가지고 낙마하면 허리가 아작날 수도 있습니다. 굉장히 난폭한 동물로 변할 수도 있는 게 야생화를 길들이는 과정이죠. 그렇기 때문에 비트코인과 테슬라 같이 높은 변동성을 갖고 있는 자산들은 야생마 같은 자산들이에요. 그래서 이런 야생마 같은 자산들을 자신의 포트폴리오에 편입해서 길들이기 위해서는 인내심과 끈기가 필요합니다. 급한 마음에 달려들었다가는 그냥 뒷발 맞고 치명적인 외상 입고 떨어져 나가기 일쑤입니다. 그래서 테슬라나 비트코인을 한때 몇 개, 몇 주 보유했었는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거는 마치 잠깐 야생마 등에 올라탔었다라고 왕년의 말이야 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랑 똑같아요. 하나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건 얼마나 오랫동안 올라타고 머물면서 호흡을 맞추고 그 야생마를 자신의 강력한 자산으로 만들었는지가 중요합니다. 이 카우보이처럼 이렇게 변동폭 크게 날뛰는 말을 안장 위에서 고삐를 놓지 않고 끝까지 잡고 즐기면서 리듬에 몸을 맞추면서 같이 흔들어 제끼면서 그 위에서 그 말을 결국에는 자신의 포트폴리오의 한 자산으로 편입시키는, 길들이는 과정이 있는 거죠. 무섭다고 뛰어내리면 뛰어내릴 때는 잠깐 내렸다가 다시 타야지 라고 하면서 뛰어내리겠지만, 야생마는 비트코인과 테슬라는 절대 그 사람을 쉽게 태워주지 않습니다. 공포감에서 한번 뛰어내리잖아요? 그러면 그 뛰어내리는 순간 다시 타는 것 자체가 또 다른 공포입니다. 내릴 때 느꼈던 그 공포감이 다시 타려고 할 때도 미친 듯이 날뛰는 그 변동폭에 타는 것 자체가 공포가 돼버려서 못 타요. 탈 시간을 주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잠시 내리더라도
발 하나는 꼭 걸쳐놔야 돼요. 그냥 다 팔아 제끼지 말고 조금 비중을 줄이더라도 나머지 비중은 꼭 포트폴리오 편입 상태를 유지하면서 발 하나라도 최소한 꼭 걸쳐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야 그 디디고 있는 발로 다시 탈 수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영영 다시는 야생마를 탈 수 없어요. 그럼 어떡합니까? 야생만 못하니까 당나귀나 찾아다녀야 돼요. 이 그림에 있는 이 사람처럼 온순한 나귀 한 마리 끌고서 나귀도 무서우니까 나귀 위에는 짐만 싣고 다니면 안전할 거예요. 근데 앞서 보셨던 이야 하고 있는 이 카우보이하고 이 아저씨하고 당신은 누가 되고 싶습니까? 당신은 어떤 동물을 길들이고 싶으세요? 무서워서 나귀 등에는 짐만 올리고서 혼자 걸어가는 사람이 되고 싶으세요? 아니면 야생마를 길들여서 그 위에 올라타고 싶습니까? 두려움과 공포가 찾아와도 그 위에서 고개하듯 그 변동성을 말과 함께 이겨낸 자만이 진짜 그 자산을 보유할 자격이 있는 거예요. 진짜 기사가 되는 것이고 진짜 야생마를 길들여서 적토마로 만들어서 타고 다닐 자격이 있는 겁니다. 이렇게 무장된 말 위에 타고 신나게 달려가면서 적장의 목을 베고 모든 불확실성과 위기와 공포를 이겨내면서 앞으로 나간다면 그 어떤 게 무섭겠습니까? 우리는 지금 이 순간도 어찌 보면 비트코인과 테슬라 또 우리가 소중하게 생각하는 어떤 자산을 길들이기 위한 과정에서 말 위에 올라타서 끝까지 버티고 있는 상황일지 모릅니다. 절대 그 말 위에서 내리지 마시고 그 말 위에서 길들이는 방법을 익히는 시기로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